나중에 이건 꼭 해봐야지 하는 일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나요? 아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삶이지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적어도 하나쯤은 무언가를 다들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투두 리스트. 하지만 그 리스트에 한 줄 긋기도 쉽지는 않죠. 현실에 치여서 나중에 언젠가로 미뤄두기도 하고 또 막상 하려니 귀찮아서 생각만 몇 달, 몇 년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라, 지금 움직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책들은 참 많지만 생각의 단계를 뚫고 나와서 직접 실행에 옮긴다는 것.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나요? 네, 오늘 첫 곡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들었습니다. 소소님,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마음이 어지럽네요. 여름인가 했는데 아직은 봄인가 봅니다.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신청해봅니다 하시고요. 마음이 왜 어지러우세요? 혹시 요새 안 좋은 뉴스들이 자꾸 떠서 그런가? 저도 어제부터 왠지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자꾸 뭐 이런 뉴스들만 자꾸 등장을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문광님도 오셨고요. 마이루님도 오셨고 우리나무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게스트를 모셨어요. 이번에는 게스트들이 4명이나 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 행동하는 용기 뭐 이런 류의 말을 했잖아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움직이는 그런 행동파 젊은이들 4분을 모셨어요. 정말 저는 알면 알수록 이분들의 그 패기와 일 벌리는 그 강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고 듣고 이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모신 게스트 독립출판 잡지 다봄 에디터 4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수줍수줍 인사를 하세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총 5명이잖아요. 그러네요. 중저음 하나 없이 우리 고음, 상큼한 고음으로다가 넷이서. 왜요? 왜? 저 중저음인데. 그래요? 그런 사람 없을 듯? 지정해야 되나? 일단 이 다봄 독립출판 잡지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렇게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실현하는 게 굉장히 멋지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출판 잡지 다봄에서 글을 쓰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저는 홍서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다봄이라는 잡지요. 어떤 거예요?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다봄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봄 이제 블랙박스 다보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내비게이터가 아니고요. 저희는 다봄 다시 보다 세상을 다시 보고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대중문화 리뷰를 좀 하기 위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면서 소외된 것들, 지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흘리지 말고 조금씩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독립출판이라는 게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독립출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네. 1인 혹은 소규모에서
제작부터 생산까지 다 이제 총괄을 해서 하는 잡지를 독립출판이라고 우리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네, 장인 정신이 그렇습니다. 들어간 잡지군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4시에 있는데 이제 네. 여기 한 친구가 더 있어요. 네. 그 5명까지 다 해서 5명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리고 원래 처음 기획과는 조금 더 일이 커졌어요. 사실은 네. 그냥 조금씩 리뷰, 이제 드라마, 영화, 책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리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가자라고 했는데 네. 욕심들이 많아요, 다들. 그리고 재주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은 이 잡지를 쓸 때 사진도 좀 넣어보자. 그림도 좀 넣어보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친구 섭외해서 이제 그림도 실어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커지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네. 네. 이 독립출판을 직접 이렇게 5분이서 의기투합하셔서 직접 이 완성품을 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분들이 모이게 된 건가요? 저희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글을 쓰던 모임이었는데요.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도 있고, 네. 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여러 이제 인연으로 만난 그런 모임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일주일에 저희도 하나씩 제비 뽑기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잡지도 네. 호마다 하나를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네. 이제 그에 대한 약간 다양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하는 그런 의미로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만드는 책에 있는 글들과 네. 이제 사람들이랑 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사실 글을 맨날 쓰다 보면은 네. 한 글을 쓰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버리기가. 글을 맞아요, 쓰고 맞아요. 있는데 너무 잘 썼어. 친구들 재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네. 이걸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 그래서 책을 내자. 책을 내면 뭘 낼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쓰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게 리뷰를 포함해서 사실 이제 뭐 남이 써달라고 하는 글이나 네.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글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글 쓸 때. 그쵸.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게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남 밑에서 글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이 창간호를 내셨는데 낸지 지금 한 2달? 한두 달 네.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오늘 있어요. 딱 2달 됐네요. 아, 그래요? 3월 14일에 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벌써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우선 되게 좀 소량으로 내긴 했어요. 아무래도 네. 창간호니까 뭐 독자층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잡지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작은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소규모로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그래도 첫 호니까 열심히 팔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좀 많이 발품을 팔았죠.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네. 좋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본다고. 너무 근자감인가요? 근데 또 마케팅이 요즘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본금이 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온라인 페이스북 홍보. 페이지도 벌써 140 정도 네, 점점 넘는 늘어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확인하고 좋아요 살짝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 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잡지를 폈는데 손편지를 받았다. 그 잡지 안에 손편지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또 꽂혀서 와 이런 감성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성이거든요. 그게 그 서빈 씨 아이디어라고요. 네. 그래도 첫 번째 우편 독자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을 때 네. 뭔가 이제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걸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같이 손편지를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집에 있는 편지지와 집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네. 직접 손편지를 써서 동봉해서 드렸는데 그 독자분께서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도. 저 같아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 사실 여력만 네. 되면 다 드리고 싶은데. 또 내용이 저는 보고 짧은 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와, 이 성의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잡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해서 개인에게 도전과 개척은 단어에서 오는 무게만큼 큰 부담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던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던 돈이 많이 들든 간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소모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히 첫 발을 내딛었어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걱정이 앞섰다. 우리의 생각을 한 권의 잡지로 엮어내는 이 시도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였다. 다봄은 이 지속 가능함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것이 제 1호임에도 일이 아닌 일을 다루게 된 이유이다. 이는 일의 뒤에 선 자연수가 아닌 삶으로, 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됨을, 어떤 숫자보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존재임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네, 이 다봄의 첫 번째 창간호의 주제였던 이에 대한 잡지에 실린 프롤로그였어요.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들 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셨던데, 이 창간호를 이로 정한 이유,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새로 무언가를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말고도 아까 네.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은 이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사회적으로 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회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거나 막 이런 네. 시스템이 생겨났는데, 또 어떻게 또 다시 다르게 보면, 처음이라는 이유로 이제 되게 이제 막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그냥 그 처음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처음 하는 도전보다는 계속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어져서 뭔가 더 약간 뭐 파일을 넓힌다든지, 그러니까 좀 더 약간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좌우명이 아님 말고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아님 말고 정신으로 하면은 도전은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네. 힘은 좀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지속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정말 이렇게 그 청년들이 모여서 독립 출판을 하면서도 이거를 단편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좀 길게 끌고 나갈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잡지가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상들을 다들 적어주신 글을 봤는데, 여기서 은정 씨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야구를 엄청 좋아하죠. 네, 이 내용 중에 세컨드 베이스의 미학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이 말에 또 꽂혔습니다. 세컨드 베이스, 이 2루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다. 다들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몰라요. 저는 오히려 반야구를 많이 했지, 뭐. 야구장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모시고 가고 싶네요. 가보고는 싶다. 네, 조금 더 저를 정말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2루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생각이. 네. 이게 네. 글 속에도 썼지만 네. 그러니까 야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2루라는 그 베이스의 중요성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3루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기가 그쵸. 쉽죠. 점수 나기 네. 일부 직전이니까. 그렇죠. 1사 그러니까 원아웃이다 이런 경우면 확실히 3루에 주자가 있는 경우가 위험하기도 하고. 네. 네. 저는 오랫동안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게 2루의 중요성. 그러니까 특히 수비의 입장에서 볼 때 네. 2루를 지켜내면
삼루도 지켜낼 수 있고 홈도 지켜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켜내는 힘이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두 사람. 또 나아가서는 삼루도 커버를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래. 왠지 뭔가 1루는 시작인 것 같고 3루는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이 2루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구장에 꼭 한번 가서 치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새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결론은 치맥이죠. 네, 치맥이죠. 치맥을 제가 야구장에서 못 먹어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서빈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리마인드 웨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리마인드 웨딩,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5년에 한 번씩은 웨딩 사진을 꼭 다시 찍을 거야라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네. 근데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청담동의 마법이죠. 어떠셨어요?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이걸 한 계기는 사실 이제 엄마가 한복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셨어서 이제 진짜 우리들 입는 드레스를 한번 꼭 입고 싶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서 이제 저희가 제 나이가 제가 첫째인데 제가 30이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 이제 30주년을 맞으면서 이걸 꼭 해드려야겠다. 근데 다행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돈을 모았었고 그래서 이제 통 크게 한번 30주년으로 한번 크게 정말 한번 좋아하시죠. 네, 해드렸습니다. 훌륭해요. 네. 저는 왜 부모님도 여자, 엄마도 여자다 뭐 이런 거 많이 알지만 막상 체감으로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알면서도 뭐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요새 들어 그런 거 볼 때마다 코끝이 짠해지면서 꽃보다 할배 보면서도 그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은혜 씨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진 보니까 뭐 제목이 이래요.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들여다본 것들, 둘러다본 것들.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제목을 어쩜 이렇게 잘 지었는지 그냥 일상 속의 사진 같은데 제목을 놓고 보니까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진을 잘 찍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짜 잘 자신 찍는 것 없고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찍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호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사진을 완전 다 쏟아 부었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모으셔야겠네요. 2호 때부터. 네, 요새도 부지런히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쫙 여태까지 최근에 찍은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창간호에 맞는 좀 그런 컨셉이 있을까 하다가 그냥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제가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 아까 제가 말한 아님 말고 정신에 입각해서 사진도 조금 한 3개월 하다가 내려놓았어요. 또 금방. 사진 잘 찍는 비법 뭐 이런 거 있나요? 글쎄요.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은혜 씨 찍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사진을 진짜 올해부터 많이 찍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되면 저는 이게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진이 굉장히 만족해요. 나름 뭔가 그러니까 잘 못 찍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있어 보이는 사진 나오면 굉장히 만족하잖아요. 뿌옇고 막 흐리고.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사진 안에 감성을 담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그 은혜 언니가 지나가면서도 항상 뭘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뭘 찍고 뭘 항상 발견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책 이름이 다봄이잖아요. 다 봐야지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3개월 찍을 때 괜히 멋부리느라고 막 앵글이 여기가 좋다고 막 혼자 삼각형 만들어서 막 보고 했는데 그건 정말 길게 갑자기 혜성처럼 뭐 실력이 딱 늘어서 엄청난 사진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하죠. 네,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그냥 꾸준히 계속 찍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만 찍죠. 맞아요. 또 먹는 거 허세 사진 이런 거는 우리 여자들한테 특화돼 있잖아요. 다른 건 찍을 엄두를 못 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이영훈 씨 인터뷰도 잡지에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오프닝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나왔던 노래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선곡을 네. 우리 이 다봄 잡지에 네. 다 연관된 노래로.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럼요. 네네. 아까 맨 처음에 들으셨던 곡이 이 뮤지션 이영훈 씨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의 첫 인터뷰이기도 해요. 이 다봄의 첫 기획 인터뷰이기도 한데 저희가 네. 그분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이번 첫 호 주제가 2인데 이분이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2집을 내셨어요. 근데 보통 2집을 낸 가수들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가수의 2집 이름이 특이하게도 1집에 2만 붙인 거라고요. 그래서 1집 이름이 내가 부른 그림인데 2집 이름은 내가 부른 그림 2. 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성의 없어 보이는데 나름 뭔가 매력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지었는데 사실 인디 가수분들이 이 집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기 없으면 하긴 다음 앨범 못 맞아요. 내고. 네, 그래서 근데 이 가수가 1집을 내고 한 3년 가까이의 공백 기간을 거친 다음에 2집을 냈는데 그 2집의 이름이 2야. 내가 부른 그림 2. 그러면은 이 사람도 두 번째 발걸음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취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네, 갔다 오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 해본 인터뷰니까 뭐 그 인터뷰 자체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테고 또 네. 만난 사람과의 느낌도 있었겠죠? 일단은 그 인터뷰를 한 곳이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라고 네. 유명하죠. 알아요. 식스이치랑 요조, 옥상 맞아요. 달빛 이분들이 이제 네.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저도 참 우리 청취자들한테 강제 그 청취를 인디 음악 참 많이 틀거든요. 네. 그 사옥이 가서 했어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예쁘더라고요. 분위기도 예쁜데 이제 되게 자유롭게 와서 정말 이렇게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아니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두 번째 발걸음을 위해서 첫 발걸음을 뛴 사람이니만큼 그리고 네. 그분은 첫 발걸음을 뛰고 두 번째 발걸음을 이미 내디딘 사람인 만큼 선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쵸. 선배죠. 네. 그 두 번째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풀어낼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의 음악 세계도 상당히 저희 편안하더라고요. 그 삶의 결이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런 행보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마인드와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 노래를 아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조용하고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울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몇 번 튼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네. 근데 절대 우울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그냥 되게 재밌고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네, 말도 되게 조곤조곤 잘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뭐 축구 좋아하시고 요리 좋아하시고 뭐 이런 되게 그냥 일반적인 분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편안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음악만 보고 뮤지션을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네. 또 되게 놀랬던 게 그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까 이제 노래를 최하나님이 트신 게 네네.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의 OST였잖아요. 네, 그 관련된 영화 리뷰가 잡지 안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리뷰를 저희가 이랑 묶어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영훈 씨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을 보고 노래를 하나 쓴 적이 있다. 오. 놀랬죠. 그 네. 1집에 수록된 25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네. 그 25라는 게 25살 때 써서 25라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을 보고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든 노래다라고 하면서 역시 여기서 또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얘기를 뭔가 했고. 영혼의 네, 그 그쵸.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네, 운명의 인터뷰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인 것 같은 게 네. 저도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생 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정말요? 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네. 그거는 뭔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플 때, 좀 울고 싶을 때, 정말 야밤에 틀어놓고 보면은 새벽 4시에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그냥 틀어막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썼던 이유도 사실은 이게 성장기를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혐오스러운 마치코 일생과 또 갑자기 영화로 넘어가도 되나요? 네네. 네, 아까 이영훈 씨와 이제 맞닿아 있는 얘기도 하니까 네. 혐오스러운 마치코 일생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여자의 일생을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안 풀리죠. 지독하게 안 풀리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여자 일생에 꼬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꼬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일생일 수 있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냐. 그리고 누구의 인생도 절망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영화를 다뤘었는데 그러면은 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정말 안 풀린다 하고 느꼈던 적 있으세요? 다 꼬이죠. 네. 많죠. 저희가 사실은 왠지 표정 보니까 네. 지금이요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가. 아유 왜요? 지금 이렇게 출판도 막 반응이 뜨거운데.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땐 저만 그런가요? 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네. 이거를 찍기 직전이 좀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난 겨울. 네, 지난 겨울, 작년 한 해 막 이렇게 좀 나이들이 많아요. 30이죠. 뭐 평균 나이 30이라고 치고. 아 우리 청취자분들 코웃음 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30을 앞두고 있는 지난 겨울에 생각해보니까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돼 있는 것도 없고, 명함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남들 다 떵떵거리면서 네. 막, 돈 많이 벌고, 결혼 준비하고, 아. 빠른 친구들 애기 낳고, 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직도 엄마 집에 얹혀 살고. 맞아. 너무 슬프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게 하고 조금 있었죠. 어려운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사실 나이 든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저 나이 때 뭐 그런 걸 고민해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비슷한 또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성공한 거는 보면 그렇게 전 안달복달 막 다급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맞아, 이미 맞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솔직히 사회에 보면은 꽤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쵸. 나보다 어린 나이에 저걸 다 이뤄놨는데 나는 지금 뭐 약간 이런 마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고 근데 맞아요. 내가 그럼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리고 대기업, 막 전문직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물음표가 나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암흑기 이제 저희도 그런 암흑기를 모두가 같이 겪어서 좀 더 돈독한 것도 있는데 그런 암흑기를 겪으면서 마치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렇게까지 뭐 살해당한 것까지는 저렇게까지 우리가 막 나간 건 아니니까 좀 그러면서도 오히려 뭐냐. 너무 불행한 인생을 보면서 좀 위안을 얻는 거죠. 그쵸. 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제가 2인이만큼 혐오스러운 마치코랑 다른 영화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영화를 같이 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인생의 시즌2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두 개를 묶게 됐는데, 아까 이제 최하나님이 프롤로그 읽으실 때 네. 깔렸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의 OST입니다. 이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마치코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이우드 보셨어요? 네. 보이우드 네. 재밌게 봤죠. 보이우드랑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 밑에서 살다가 이제 졸업할 거야, 이제 엄마 벗어날 거야 이러면서 시즌2로 나가는 그런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기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큰 맥락으로 있어서 이 두 주인공이 둘 다 힘든 인생을 거쳐는 오고 있지만 누구는 좀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에 결론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참 보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할 시기이기 그쵸. 때문에 그 잡지 안에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혼자 이렇게 보면서 약간 감성에 젖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잡지 마지막에 보면요. 되새겨 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되새겨봄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뭐 노래 가사나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일상에 꼭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진짜 와닿는다 하고 내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한 이야기를 보고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한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낸 코너가 되새겨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시간 방송을 마무리하는 이쯤에 여러분에게 한 구절씩 생각이 난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되새겨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자,
지금 생각나는 뭐 단어 아니면 구절, 뭐 문장 뭐 있으실까요? 뭐 말씀하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대세경범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네. 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요. 평소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이상신의 시 한 토막입니다. 이런 시라고 있거든요. 저 전에 한번 읽은 적 있어요. 정말요? 북적북적에서도. 네. 그 구절 중에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차례인 줄을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네네 어여쁘소서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네 어여쁘소서 그 말이 참 네. 생소하면서도 착 감기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여쁘소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여뻐지자 뭐 생각 좀 하면서. 어떠세요? 자, 네. 은혜 씨는 뭐? 네? 저는 딱히 생각나는 구절은 없고, 아까 뭐, 인상 깊게 들은 노래가 사전에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언니네 이발관에 산들산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사인데, 그냥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 누군가의 별이 되기엔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도 난 가네. 그리고 소나기를 피할 순 없어. 구름 위를 날아 어디든지 가. 외로워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나의 길.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 필진들의 가려고 하는 행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요새도 자주 듣고 있어요. 좋네요. 네, 갑자기 물어보셔서 찾았잖아요. 네. 열심히 검색하면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서빈 씨는요? 저는 요즘 이건 저희의 이제 또 다음 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음 호의 저희 테마가 휴에 관한 이야기인데. 쉴휴. 네.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한글로 휴여서, 휴에서 또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또 담기는데, 제가 이제 그 파트 중에서 휴를 영원한 휴식은 죽음이 아닐까, 인간에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책의 테마로 자기 앞의 생을 다루는데 그걸 다루다 보니 저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제 뜻으로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에 늘 고마움을 느끼며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제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다음 주제는 이제 또 휴 언제쯤 나오나요? 6월 14일. 그래요?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저희가 개간지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씩 하는데요. 3월 14일에 저희가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개간지 너무 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계절의 흐름이 더 빨리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 다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독립출판지가 사실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일반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는 없고요. 그게 아쉬워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홍대나 이태원 이런 그리고 지방에도 되게 많아요. 독립출판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출판 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 이제 몇 군데랑 그다음에 전주 그리고 제주도, 대전 이런 데에 있는 전국 각지로 가시는군요. 네, 저희는 직접 입고를 하러 또 다녔어요. 4월 달에, 3, 4월에. 네. 그래서 좋겠다. 완전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쵸. 입고를 빈자한 여행이고요. 그럼 여행 가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없으셨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뭔가 기대를 안고 갔었는데 평소에 제주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제주에서 종달리라는 조금 좀 구석진, 제주에서도 조금 구석진 촌에 갔었는데 거기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 마을이라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서점에는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저희 다봄을 입점시키고 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너무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골 마을에서 여기서 또 글을 쓰면 어떨까 다음 호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저녁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종달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좋게 남아있죠. 그리고 서울의 어떤 그 이대 뒤쪽에 있는 서점에 입고를 시키러 딱 갔는데 그냥 책만 그냥 연락을 사전에 안 드리고 그냥 책만 무작정 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했던 이영훈 씨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뭔가 운명 네, 같죠. 약간 이것은 운명이다 이러면서 바로 입고를 시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저희 서울에서는 저희가 홍대 근처에서는 LG플레이스 지하에 있는 진프리라는 서점이 있어요. 진프리에서도 보실 수 있고 거기서는 이미 이제 한 번 완판이 돼서 재입고가 들어갔다는 그래요? 자랑을 좀 한마디 남겨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홍대 근처에도 있고 이제 연남동에 헬로 인디북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나름 또 이제 독립 출판계에서는 유명한 서점인 것 같더라고요. 헬로 인디북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 스토리지 북앤필름 다시 서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다봄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혜 씨가 말씀하신 그 퇴근길 책 한 잔 거기가 이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 여기 근처네요. 저희 회사에서 걸어서 뭐 한 그렇죠. 10분, 15분. 네. 그렇습니다. 한번 구경을 또 가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좀 독립 출판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고, 우리 젊은 청년들, 저도 젊으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좀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네, 생각들을 들어봤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나중에 조금 들어오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구경하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2호를, 두 번째 호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영훈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25,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그 곡 또 들어봐야죠. 이 노래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씩씩하게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철없이 뛰어놀던